도어락 소리가 들릴 때마다 미경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기 전 그 3초, 오늘은 어떤 표정일까? 오늘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때리고 나면 장미꽃을 사다 주는 남편. 빨간 장미. 그 꽃이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아니, 사랑이라고 믿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경의 40년이었어요.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 도망칠 수도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30년을 강력계 형사로 살다 은퇴한 사람이었거든요. 신고해봐. 누가 네 말을 변나 내 말을 변나 이 바닥 경찰들 다 내 후배야. 너 하나 미친 여자 만드는 거 일도 아니라고.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미경에게 112는 구조 요청이 아니라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 침대에서 누군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때 환자분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 질문 하나에 40년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미경은 눈을 떴어요. 40년간 몸에 밴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옆을 살폈어요. 철민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아직 자고 있어. 다행이야. 미경은 도둑고양이처럼 숨을 죽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발 뒤꿈치를 들고 걷는 10걸음.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라도 나면 그날 아침은 지옥이 됩니다. 냉장고를 열어 어젯밤 미리 손질해둔 재료를 꺼냈어요. 된장국을 끓여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선 미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국간장을 넣는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왈칵? 평소보다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짜면 안 돼. 국이 짜면. 이게 뭐야? 국이 왜 이렇게 짜? 지난주 화요일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울렸어요. 그리고 날아오던 손찌검. 미경은 허겁지겁 물을 더 부었습니다. 맛을 보고 또 봤어요. 혀끝이 마비될 것 같았습니다.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긴장했어요. 밥 먹어. 철민이 일어났습니다. 잘 잤어? 라는 인사는 40년간 없었어요. 철민은 상 앞에 주저앉아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미경은 숨을 멈췄습니다. 철민의 미간 주름 하나, 목구멍의 움직임 하나를 살폈어요. 응.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미경의 폐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다행이다. 오늘은 괜찮아.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철민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왔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아내에게 철민은 대답 대신 손을 날렸습니다. 미경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 맛이 돌았습니다. 철민은 쓰러진 아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표정이 그게 뭐야? 남편이 왔는데 재수 없게? 그날 밤 미경은 철민의 옆에 누워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부어오른 뺨보다 규칙적인 저 코골이 소리가 멈추면 또다시 주먹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경은 퉁퉁 부은 눈을 겨우 뜨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낯선 물건이 놓여 있었죠. 붉은 장미 한 다발. 미경이 멍하니 서 있는데 안방에서 철민이 나왔습니다. 어젯밤의 악마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다가왔어요. 일어났어? 철민은 미경의 눈치를 살피며 꽃다발을 툭 밀었습니다. 받아. 아침에 해장하러 나갔다가 내 생각나서 샀어. 미안해. 내가 어제 술이 과했나 봐. 많이 아프지? 철민이 다가와 멍든 미경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미경은 움찔하며 몸을 떨었지만 피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이러겠어.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알지? 응? 어젯밤엔 때리고 오늘 아침엔 꽃을 내미는 남자. 미경은 터진 입술로 그 꽃을 받아들며 고맙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응. 고마워.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술 때문이었어. 술만 안 마시면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미경은 꽃병에 장미를 꽂으며 40년째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40년간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미경은 평소처럼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어리 같았고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며칠 전부터 시작된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어요. 콜록, 콜록, 콜록. 기침을 할 때마다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겨우 몸을 일으켜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10분 거리가 천리길 같았어요. 어머, 환자분. 열이 너무 심해요. 약사가 미경의 이마를 짚더니 깜짝 놀라 손을 뗐어요. 이건 일반 감기보다 심하신 것 같은데요. 폐렴 같아요. 당장 큰 병원 가셔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병원요? 미경은 망설였어요. 병원은 돈이 듭니다. 철민에게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면 돌아올 대답이 뻔했어요. 가지가지 한다. 집구석에만 있는 여자가 무슨 병이야? 돈이 썩어나? 일단 약만 주세요. 먹어보고 안 되면 갈게요. 미경은 도망치듯 약국을 나왔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남편의 짜증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억지로 약을 삼켰지만 차도는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열은 더 올랐고 의식은 흐릿해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공포의 소리. 철민이 퇴근했어요. 나왔어. 철민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두컴컴한 집, 차려지지 않은 밥상, 소파에 누워있는 아내. 철민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뭐야? 아직도 밥 안 했어? 여보,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미경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비틀거렸습니다. 아침부터 골골대더니 아직도 그 모양이야? 가지가지 한다, 진짜. 철민은 걱정 대신 짜증을 냈어요. 아내가 아픈 것보다 자신의 저녁밥이 더 중요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어지러워서. 핑계는 정신력이 빠져서 그래. 옛날 우리 어머니는 애 낳고도 바로 밭일 나가셨어. 철민은 혀를 차며 미경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 줘. 어? 나가서 사 먹고 올 테니까 밥값 내놓으라고. 내가 밥 안 해서 나가는 거니까 내 생활비에서 까야지.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남편 눈치를 보며 아끼고 아껴 모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2장. 철민은 그 돈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침 소리 좀 안 나게 해.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쾅! 현관문이 닫히고 철민이 나갔어요. 아팠어요. 열 때문에 몸이 아픈 건지 아니면 가슴이 난도질 당해 아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어요. 나는 저 사람한테 뭐였을까? 아파도 밥을 차려야 하는 식무였을까? 밤이 깊어지자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물속에 잠긴 것처럼 폐가 꽉 막힌 느낌이었어요. 새벽 2시, 타는 듯한 목마름에 미경은 물을 마시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벽을 짚고 한 걸음, 두 걸음.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세상이 기울어졌습니다. 쿵. 미경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철민이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잠을 깼다는 이유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어요. 아오 진짜. 야, 너 조용히 안 해? 잠 좀 자자, 잠 좀. 철민의 고함 소리가 웅웅거리며 멀게 들렸어요. 미경은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까맣게 전멸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쓰러진 자신을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라 귀찮다는 듯이 내려다보는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경의 의식이 끊어졌어요.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고개를 돌리자 링거병과 모니터가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여기가. 병원이세요. 폐렴이 너무 심해서 쇼크가 왔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 간호사가 나가고 미경은 혼자 남았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카트 굴러가는 소리, 간호사들 말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기침 소리. 미경은 창문을 바라봤어요. 커튼 사이로 맑은 하늘이 보였죠. 입원 3일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미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폐렴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퇴원하면 또 집에 가야 하는데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경 환자분 계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여의사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김서영입니다. 정신과요? 미경이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 미친 건 아닌데요. 알아요. 서영이 부드럽게 웃으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챙겨야 회복이 빠르거든요. 호흡기내과 주치의 선생님께서 환자분이 잠도 못 주무시고 많이 불안해하신다고 해서 뵙고 싶어서 왔어요. 아, 미경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과 선생님이 차트에 남기신 멍 자국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오기도 했고요. 미경의 몸이 굳었어요. 본능적으로 팔을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말씀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서영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환자분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요즘 잠 잘 주무세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잘 못 자요. 어떤 게 힘드세요? 꿈을 꿔요. 무서운 꿈. 어떤 꿈이요?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니면 안 하셔도 되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환자분, 서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집에 계실 때 행복하셨어요?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질문 하나에 40년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요. 서영은 미경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천천히 이야기 나눠요. 제가 있을게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이 나가고 미경은 한참을 울었어요. 집에 있을 때 행복했냐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겠어. 저녁 6시쯤 철민이 들어왔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죽 사왔어. 먹어. 고마워. 미경은 죽을 받아 한 숟가락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갔어요. 많이 먹어. 빨리 나아야지. 응. 철민은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내일 모임이 있어. 사흘 정도 못 올 거야. 응. 잘 다녀와. 혼자 괜찮겠어? 응. 괜찮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알았어. 철민은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어요. 그럼 나 갈게.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돼서. 응. 조심해서 가. 철민이 나갔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습니다. 미경은 다 먹지 못한 죽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붉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었죠. 불이 꺼지고 복도에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미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철민 없이 이렇게 혼자 누워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죠.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미경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미경은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따뜻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눈을 떴습니다.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미경은 깨달았어요. 5시 30분에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조용히 부엌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국간을 맞추며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 철민이 없었습니다. 미경의 어깨가 스르륵 내려왔어요. 며칠 만에 느끼는 이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재고 링거를 교체했어요. 열이 많이 내렸네요. 다행이에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나왔어요. 미음과 반찬이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먹었어요. 혼자 먹는 아침이었습니다. 누가 국이 짜다고 하지 않았어요. 조용했고 평화로웠습니다. 오후 2시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문이 열리고 서영이 들어왔어요. 잘 주무셨어요? 미경은 침대 위에 앉아 불안한 듯 손톱을 뜯고 있었어요. 40년 된 버릇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요, 선생님. 저 정신과 상담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시선은 서영을 피해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남편이 알면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다 제 잘못이라서요. 서영이 의자를 당겨 미경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거리가 가까워지자 미경이 움찔하며 어깨를 웅크렸습니다. 무엇이 환자분 잘못인데요? 국을 짜게 끓였잖아요. 그릇도 깨뜨리고 남편은 평생 경찰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예민해서 그래요. 제가 좀 더 조심하면 되는데 늙어서 자꾸 실수를 하니까 미경은 익숙하게 남편을 변호했어요. 40년간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주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게 아니야. 내가 부족한 거야. 서영은 차분하게 미경을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환자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병원 오시기 전에 집에서 평범한 아침은 어떠셨어요? 네.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세요? 미경은 잠시 생각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요. 알람보다 먼저. 왜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세요? 남편이 알람 소리에 깨면 안 좋아해서요. 그 다음엔요? 부엌으로 가요. 조용히 발소리가 안 나게 발 뒤꿈치를 들고 발소리가 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미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깨요. 기분이 안 좋으면 화를 내니까요. 화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서영의 눈빛이 너무나 올곧아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영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때리기도 해요. 미경이 작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타인에게 뱉은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40년이요. 결혼 초부터. 서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미경은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때리고 나면 미안하다고 해요. 꽃도 사다 주고 사랑한다고 울면서 빌어요. 저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을 받아주겠어요.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미경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자신의 40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서영이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사랑이요? 서영이 씁쓸하게 되물었어요. 환자분, 만약에요. 옆집 아저씨가 환자분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좀 잘못했다고 뺨을 때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미경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네, 그게 무슨. 분리수거 실수한 건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뺨을 때리고 욕을 했어요. 그럼 환자분은 내가 잘못해서 맞았구나 하고 사과하실 건가요? 아니죠. 그건 미친 사람이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죠. 미경이 즉각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럼 그 옆집 아저씨가 때리고 나서 다음날 꽃을 가져왔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예민해서 그랬다고. 그럼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실 건가요? 선생님,
농담이 지나치세요.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이사를 가야죠. 꽃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서영이 미경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왜 남편이 그럴 때는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옆집 아저씨가 하면 미친 짓인데 왜 남편이 하면 사랑이 되나요? 미경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졌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논리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부부란 원래 이런 거라고. 서영이 미경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다 물었어요. 환자분 어머니 살아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경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니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서영의 목소리가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해졌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요. 그래서 사위가 국이 짜다는 이유로 자기 딸 뺨을 때리는 걸 보셨다면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미경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환자분처럼 아이고 내 딸이 잘못했으니 맞는 게 당연하다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셨을까요? 미경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안 돼요. 엄마는 알면 안 돼요. 왜요? 가슴 찢어지니까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미경이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40년간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엄마라는 단어 하나에 터져나왔습니다. 서영이 미경의 떨리는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어요. 맞아요.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분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어머니의 목숨보다 귀한 딸이니까요. 미경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어요. 40년간 잊고 살았습니다. 자신도 귀하게 자란 딸이었다는 것을, 남편의 밥을 차려주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서영은 미경이 충분히 울도록 기다려 주었어요. 한참 뒤 울음이 잦아들자 서영이 물었습니다. 환자분.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서영이 미경의 젖은 눈을 보며 물었어요.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어머니가 보시면 피눈물 흘릴 그 모습으로 계속 사실 건가요?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후 햇살이 따뜻했고 병실 안으로 빛이 쏟아졌습니다. 미경은 자신의 팔뚝을 내려다봤어요. 병원복 소매를 걷어 올리자 손가락 자국 모양의 시퍼런 멍이 보였습니다. 40년의 흔적. 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싫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과는 달랐습니다. 10년이 아니라 단 하루도 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서영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된 거예요. 답은 이미 환자분 안에 있어요. 서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많이 피곤하실 테니 여기까지만 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서영이 나갔어요. 미경은 혼자 남았습니다. 미경은 자신의 팔뚝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원복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어요. 멍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다양한 색깔의 멍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뒤섞여 있었어요. 40년의 흔적이었습니다. 미경은 멍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아팠습니다. 피부가 아닌 마음이. 저녁이 됐어요. 식사가 나왔지만 미경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살고 싶으신지. 서영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년 후, 73살. 미경은 상상해봤어요. 73살의 자신이 여전히 철민의 눈치를 보며 사는 모습, 국간을 맞추며 떨고 있는 모습, 멍을 숨기며 긴팔을 입는 모습, 싫었어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미경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자신의 낡은 핸드백을 열었어요. 응급실에 올 때 남편이 보험증과 카드를 찾느라 뒤적거렸던 칠이 벗겨진 가죽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지갑을 꺼냈어요.
동전 지갑 뒷면 깊숙한 곳에 꽂혀 있는 투명한 비닐칸. 그곳에 겹겹이 꽂혀 있는 작은 사진들을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건 증명사진 크기로 오려낸 흑백에 가까운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사진 테두리는 닳아서 하얗게 일어나 있었고 색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젊은 미경은 선명하게 웃고 있었어요. 눈빛에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어. 그 뒤에 숨겨진 사진을 꺼냈어요. 처자의 돌잔치 때 찍은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미경은 사진을 눈앞 가까이 가져가 들여다봤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의 얼굴.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덮었지만 눈가에는 거무튀튀한 멍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때도 맞았구나. 아이 낳고 몸도 안 풀렸을 때였는데. 마지막 사진은 작년 명절에 찍어 인화해 둔 가족 사진이었어요. 지갑에 넣느라 반으로 접혀 있던 사진을 폈습니다. 접힌 자국 위로 미경의 얼굴이 보였어요.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만 초점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미경의 손이 떨렸어요. 지갑 속 사진들은 추억이 아니라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던 과정을 기록한 증거물이었습니다. 미경은 사진들이 꽂혀있던 비닐칸 가장 안쪽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어요. 바스락거리는 얇은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오래전 문방구에서 코팅했던 작은 손바닥만한 종이였어요. 그 코팅지 안에는 검붉게 말라비틀어진 장미 꽃잎 하나가 갇혀 있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뺨을 맞고 난 다음 날 아침에 받았던 첫 장미. 미경은 그 꽃잎 하나를 부적처럼 코팅해 40년간 지갑 속에 넣고 다녔어요. 남편이 무서울 때마다 맞아서 아플 때마다 이 꽃잎을 어루만지며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이건 사랑이야. 실수였을 뿐이야. 미경은 코팅된 꽃잎을 손에 쥐었어요. 비닐 안에 갇혀 숨도 못 쉬고 말라버린 꽃잎이 꼭 자신 같았습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믿고 40년을 품고 다녔어. 미경은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낡은 지갑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아니었어. 이건 그냥 쓰레기야. 미경은 힘을 주어 코팅지를 구겼어요. 빠지직 비닐이 구겨지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이미 가루가 되어 있던 꽃잎들이 형체를 잃고 부서졌습니다. 40년의 믿음이 쓰레기통에 버려질 조각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미경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구겨진 코팅지와 찢어버린 사진들을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남기기 싫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미경은 구겨진 코팅지의 틈을 벌려 가루가 된 꽃잎을 창밖으로 털어냈습니다. 갈색 먼지가 된 꽃잎이 허공으로 흩어졌어요. 안녕. 미경은 작게 말했어요. 빈 손바닥을 털어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창문을 닫았어요. 미경은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던 게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숨쉬기가 조금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 서영 선생님이 오면 더 이야기해봐야겠어. 진짜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그리고 결정해야겠어. 10년 후를 어떻게 살 건지. 미경은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깊은 잠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넓은 들판을 걷는 꿈. 혼자 걷고 있었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자유로운 꿈이었어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미경은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실례합니다. 체온 재러 왔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체온을 재고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 정도면 곧 퇴원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퇴원.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철민에게 돌아가는 거겠죠. 미경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 그리고 오늘 사인실로 옮기실 거예요.
1인실이 필요한 환자분이 계셔서요. 네, 괜찮아요. 점심 무렵 미경은 짐을 챙겨 4인실로 옮겼습니다. 4개의 침대가 있었고 이미 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어요. 미경은 창가 자리에 배정받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는데 옆 침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로 오셨어요? 미경은 고개를 돌렸어요. 옆 침대에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잘 관리된 피부, 은은한 향수 냄새. 어딘가 품이 있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이에요. 이제 룸메이트인데 편하게 정숙 언니라고 부르세요. 네, 저는 이미경이에요. 미경 씨는 뭐 때문에 입원하셨어요? 폐렴이요. 아이고, 많이 아프셨겠네요. 저는 당뇨 합병증으로 왔어요. 발 때문에. 정숙이 이불을 걷어 올렸어요. 발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 꼴이 됐어요. 혼자 사니까 신경을 못 썼나 봐요. 혼자 사세요? 네. 5년 됐어요. 이혼했거든요. 정숙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미경은 놀랐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품이 있어 보이는 분이 놀라셨죠?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더군다나 남편이 대학 교수였는데. 교수요? 네. 법학 교수였어요. 명문대. 밖에서는 그렇게 신사였죠. 돈도 잘 벌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정숙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냐고. 참고 사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런데 왜 이혼하셨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35년을 살았어요. 남편하고. 처음엔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이었죠. 근데요, 미경 씨.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때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경의 손이 저절로 팔뚝을 감쌌어요. 남편은 저랑 대화를 안 했어요. 투명인간 취급했죠. 정숙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못 들은 척하거나 당신이 뭘 안다고 떠들어? 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밥상 차려주면 밥만 먹고 쓱 들어가 버리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말도 더듬더라고요. 집에서 말을 안 하니까 언어 능력이 퇴화된 것처럼. 정숙의 목소리에 물기가 젖어들었어요. 남편은 밖에서는 그렇게 유머러스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집에서는 정반대 사람이 됐죠. 미경의 가슴이 아팠어요.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지만 아픔은 아픔이었습니다. 때리지는 않았지만 매일매일 제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숨은 쉬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내가 나로 살고 싶어서. 미경은 놀랐어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나왔다는 말에 단지 대화를 안 해서 정숙이 미경을 봤어요.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미경 씨는요?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경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숙의 눈빛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복 갈아 입으실 때 봤어요. 팔에 멍이 있더라고요. 미경의 몸이 굳었어요. 괜찮아요.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정숙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경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아주 작게 40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이에게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남편한테. 정숙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이내 깊은 안타까움으로 변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됐어요? 40년이요. 결혼 초부터. 정숙은 탄식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경 씨,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40년이면. 남편이 형사였어요. 강력계 반장 출신이에요. 네, 경찰이요? 네. 밖에서는
정의로운 경찰관, 범죄자 잡는 영웅이었죠. 표창장도 수십 개나 받았고요. 그런 사람이 집에서 아내를 때린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미경은 정숙을 봤습니다. 언니는 맞지도 않았는데도 나왔어요? 네. 단지 대화를 안 해서요?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정숙이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이경 씨, 저는 단지 무시당해서도 이혼했어요. 내 행복이 중요하니까. 하물며 미경 씨는요? 정숙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몸이 부서지도록 맞으면서 거기를 지키고 있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미경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때리지 않아도 단지 무시당한다는 이유만으로도 35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나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도록 맞으면서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며 40년을 버텼습니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때리고 나면 꽃을 사다 줘요. 무슨 꽃이요? 장미꽃이요. 빨간 장미.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숙이 한참을 미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경 씨, 그거 알아요? 네. 진짜 사랑은요, 꽃을 사주는 게 아니라 꽃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미경은 오열을 터뜨렸어요. 맞아요. 언니 말이 맞아요. 저는 바보였어요. 바보 아니에요. 너무 착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오래 참아서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정숙은 우는 미경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미경 씨, 저는 때리지 않는 남편하고 사는 것도 숨 막혀서 뛰쳐나왔어요. 미경 씨는 더 당당하게 나올 자격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라도 나와야 해요. 미경은 한참을 울었어요. 정숙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울음이 잦아들고 미경이 물었어요. 언니, 무섭지 않으셨어요? 나올 때. 무서웠죠. 당연히. 그런데도 나오셨어요? 네. 왜냐면요. 정숙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편과 사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미경은 그 말을 곱씹었어요. 미경 씨, 남편분 발소리 들리면 어때요? 긴장해요. 온몸이. 남편분 표정 살피나요? 네. 항상요. 기분이 안 좋은지, 뭘 잘못했는지. 그게 사랑일까요?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긴장하고, 표정 살피고 두려워하나요? 아니요.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공포예요. 정숙의 말이 모처럼 박혔어요. 저는요,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느 순간 그저 숨 쉬고 물 마시는 소리조차 소름 끼치게 싫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모든 소음이 제 신경을 갉아먹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35년이었어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혼자 있는 게 이렇게 편한 건지. 정숙이 미경의 손을 꽉 쥐었어요. 미경 씨도 느껴보세요. 지금 남편분 어디 가셔서 안 계시잖아요. 편하지 않으세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오후 내내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숙의 이혼 과정, 혼자 사는 방법,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법. 저는 교수 부인이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근데 이혼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재산 분할 받았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작은 원룸 하나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일을 찾았어요.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미경은 놀랐어요. 교수 부인이 설거지를.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서. 근데요. 정숙이 미소 지었어요. 남편 눈치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손이 트는 건 약 바르면 되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약이 없거든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1년 하고 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어요. 지금은 요양원에서 일해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미경 씨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63살인데요. 일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도 60살이었어요. 63살도 늦지 않았어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요즘 여자들 평균 수명이 85살이잖아요. 그럼 미경 씨 아직 20년 넘게 남았어요. 20년을 지금처럼 살 거예요?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가 나왔어요.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식사 후 정숙이 물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상담 받으시나요? 네. 서영 선생님이요. 정신과 선생님. 김서영 선생님. 좋은 분이죠. 저도 그분한테 상담 받았어요. 정말요? 네. 그분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계속 상담 받으세요.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쉼터라는 데가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이요. 쉼터요? 네. 안전해요. 남편이 못 찾아와요. 서영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연결해 주실 거예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됐습니다. 불이 꺼지고 병실이 어두워졌어요. 미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미경 씨, 안 주무세요? 어둠 속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잠이 안 와요. 생각이 많으시죠? 네. 언니 말이 계속 생각나요. 무슨 말이요? 꽃을 사주는 게 아니라 꺾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말이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40년간 착각하고 살았어요. 지금이라도 알았잖아요. 늦지 않았을까요? 늦지 않았어요. 미경 씨, 내일 남편분 오시죠? 네. 내일 올 거예요. 그때 한번 느껴보세요. 남편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반가운지 아니면 긴장되는지. 그게 답이에요. 몸이 먼저 알아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느껴보세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자요, 미경 씨. 잘 자요. 언니. 미경은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오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대화를 안 해도 이혼한다. 무시당해도 이혼한다. 그런데 나는 맞으면서도 참았다. 왜 참았을까? 무엇을 지키려고 참았을까? 가정? 체면? 아니면 그저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없어서 꿈을 꿨어요.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길이었어요. 어둡고 좁았지만 알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낯선 길이었어요. 밝고 넓었지만 가본 적 없는 길이었습니다. 미경은 두 길 사이에 서서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꿈속에서 정숙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은 길로 가요. 무서워도 가요. 어두운 길은 이미 40년을 걸었잖아요. 미경은 한 발을 내디뎠어요. 밝은 길 쪽으로.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오늘 철민이 출장에서 돌아옵니다. 병원에 올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반가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긴장이었고 두려움이었죠. 정숙 언니 말대로 몸으로 느껴보자. 남편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침 식사가 나왔어요. 미경은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옆에서 정숙도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오늘 남편분 오시죠? 네.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떨려요. 서영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어때요? 같이 있어달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환자분 권리예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10시쯤 서영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미경 어머님. 오늘 상담 시간이에요.
미경은 서영을 따라 상담실로 갔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편한 소파. 지난 며칠간 여러 번 왔던 곳. 어제 정숙 환자분이랑 많은 이야기 나누셨다고 들었어요. 네. 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언니도 이혼하셨대요. 근데 남편이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정숙 환자분은 정서적 학대를 받으셨죠?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분, 어제 제가 드린 질문 기억하세요?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살고 싶으신지. 네, 계속 생각했어요. 답은 나오셨어요? 미경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니요. 싫어요. 10년 후에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확실하게 결정하신 거예요? 네. 어제 밤 많이 생각했어요. 정숙 언니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깨달았어요. 뭘 깨달으셨어요? 저는 40년간 살아있었지만 살아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숨은 쉬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서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처음 오셨을 때 물으셨잖아요. 행복하냐고. 저는 대답 못했어요. 행복이 뭔지 몰라서. 지금은요, 행복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으세요? 네. 조금. 미경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에 눈 뜰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발소리 듣고 긴장하지 않는 것. 실수해도 맞지 않는 것.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서영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어머님, 오늘 남편분 오시죠? 네. 오후쯤 올 거예요. 어떠세요? 많이 긴장되시죠? 네. 떨려요. 미경의 손이 떨렸어요. 제가 함께 있어 드릴까요? 정말요? 네. 혼자 감당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요. 서영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우리 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에요. 은지 선생님,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사회복지사요? 네. 퇴원 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드릴 수 있어요. 쉼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안전해요. 남편분이 못 찾아와요. 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런 곳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은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오늘 오후에 잠깐 들르시겠어요? 네. 만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미경은 서영의 손을 꽉 쥐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니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선생님이 함께 있어 주신대요. 남편 오면.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소개해 주신대요. 잘 됐네요. 네. 근데 그래도 떨려요. 미경은 침대에 앉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정숙이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이경 씨, 네. 오늘 남편분 보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혼하고 싶다고 말할 거예요. 말할 수 있겠어요?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연습해 볼까요? 연습이요? 네. 제가 남편 역할 할게요. 미경 씨한테 소리 지를 거예요. 그럼 미경 씨는 저한테 싫어, 안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될까요? 해봐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정숙이 일어나 미경 앞에 섰어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차가워졌어요. 야, 이 여편네야! 정숙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미경이 움찔했습니다. 답이 이게 뭐야? 짜기만 하고! 정숙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미경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경 씨, 대답해봐요. 싫어! 라고. 미경은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크게. 싫어! 라고 말해봐요. 싫, 안 들려요. 더 크게. 싫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안 돼요. 남편분은 그 정도로는 안 멈춰요. 소리쳐봐요. 온 힘을 다해서. 싫어요. 더 크게. 싫어. 미경이 소리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더 크게. 40년을 다 쏟아부어요. 싫어. 더 이상 안 해. 미경이 울부짖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더, 계속.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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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경은 소리를 지르며 울었어요. 40년간 참았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숙이 미경을 안아줬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미경은 정숙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알아요. 근데 해냈어요. 이제 진짜로 할 수 있어요. 점심을 먹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목으로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오후 1시쯤 사회복지사 은지가 왔어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 김은지예요. 안녕하세요. 서영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퇴원 후에 안전한 곳이 필요하시다고. 네. 은지는 정숙에게도 인사했어요. 정숙이 자리를 비켜주려 하자 미경이 말했습니다. 언니, 같이 있어줘요. 괜찮아요? 네. 같이 들어요. 은지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여기가 쉼터 안내문이에요. 환자분처럼 가정폭력을 겪으신 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어떤 곳인가요? 주소는 비공개고 남편분이 못 찾아올 거예요. 24시간 보안이 있고 안전해요.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보통 6개월이에요. 그동안 직업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취업도 도와드려요. 미경은 안내문을 읽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서류예요. 은지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서예요. 이걸 내면 남편분이 환자분 주소를 못 찾아요. 정말요? 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요. 은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휴대폰 번호 바꾸셔야 해요. 지금 번호로는 남편분이 계속 연락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퇴원하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쉼터까지. 서영 선생님도 같이 가실 거예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지가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있을게요. 은지가 나가고 미경은 서류를 다시 봤어요.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서.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신청인 이름란에 자기 이름을 썼어요. 이미경. 글씨가 떨렸습니다. 제한 대상자란에 남편 이름을 썼어요. 이철민. 40년을 함께한 이름.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써도 돼요. 괜찮아요. 정숙이 옆에서 말했어요. 미경은 신청 사유란에 썼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그 글자를 쓰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어요. 종이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잘하셨어요. 한 걸음 나아가신 거예요. 정숙이 미경의 등을 토닥였어요. 오후 2시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철민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빨간 장미였습니다. 미경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온몸이 긴장됐고 어깨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아, 이게 정숙 언니가 말한 거구나. 몸이 반응한다는 게. 나왔어. 꽃 사왔어. 철민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같은 목소리. 하지만 미경의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응. 미경이 작게 대답했어요. 철민은 꽃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미경을 봤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네. 얼굴에 혈색이 도네. 응. 많이 나아졌어. 퇴원은 언제래? 모레래. 그럼 집에 가는 거지?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철민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미경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어요.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미경 어머님 담당하는 정신건강의학과 김서영입니다. 철민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정신건강의학과요? 네. 호흡기내과 선생님께서 환자분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협진 요청을 주셔서요. 아, 그렇군요. 저는 남편 이철민입니다. 철민이 악수를 청했어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워졌어요. 아내가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폐렴은 내과에서 잘 치료하고 계세요. 저는 환자분의 마음을 돌보러 왔어요. 마음이요? 네. 환자분이 많이 힘드셨더라고요. 서영이 차트를 펼쳤어요. 제가 환자분 진찰 좀 할게요. 보호자분도 같이 계셔도 되고요. 네. 철민은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서영이 미경에게 다가왔어요.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박수가 좀 빠르네요. 긴장하셨어요? 네. 조금. 괜찮아요. 천천히 숨 쉬세요. 서영이 미경의 팔을 들어 올렸어요. 병원복 소매가 거쳤습니다. 멍 자국이 보였어요. 보라색,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멍들. 서영이 그곳을 부드럽게 만졌어요. 여기 아프세요? 조금요. 이 멍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철민을 보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부주의해서요. 문틈에 부딪혔어요. 그래요? 서영이 미경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데요. 5개. 누군가 꽉 잡은 것 같은. 침묵이 흘렀어요. 서영이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악력에 의한 압박흔이에요. 가정폭력이 의심됩니다. 철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헛웃음을 쳤습니다. 의사 양반. 사람 함부로 범죄자 취급하지 마쇼. 철민이 일어났어요. 나 전직 경찰관입니다. 30년 제복 입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서영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물었어요. 평생 나쁜 놈들 때려잡던 사람한테 가정폭력이라니. 내 명예가 있는데 그런 짓을 하겠소. 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여기는 경찰서가 아니라 병원입니다. 서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계급장이 아니라 진단서가 팩트고요. 뭐? 환자분 입원 당시 촬영한 사진이 여기 있어요. 팔뚝, 옆구리, 허벅지, 다양한 시기의 타박상. 이건 지속적인 외상에 의한 흔적입니다. 그건 아내가 둔해서 자꾸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철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둔해서 부딪혀도 이런 멍은 안 생겨요. 이건 악력에 의한 압박흔입니다. 가정폭력이 의심됩니다. 철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요? 이 여자가 미쳤나? 사람을 뭘로 보고 범죄자 취급이야. 철민이 삿대질하며 서영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보호자분, 뒤로 물러나세요. 서영은 침착하게 말하며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뭐 하는 거요? 의료진 위협 및 난동으로 보안요원 부르겠습니다. 보안요원? 야, 철민이 소리쳤어요.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서장하고도 밥 먹던 사람이야. 어디서 새파랗게 어린 게 감히. 문이 열리고 간호사 2명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보호자분이 환자분을 위협하고 있어요. 보안요원 불러주세요. 위협? 나는 내 아내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민이 소리쳤어요. 보호자분,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낮추긴 뭘 낮춰요. 이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 가려는데. 간호사가 복도로 나가 보안요원을 불렀어요. 철민이 미경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서영이 막아섰습니다. 비켜요. 안 됩니다. 미경아, 철민이 미경을 봤어요. 정신 차려. 이 사람들한테 속지 마. 미경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만해. 뭐라고? 그만하라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나 이혼하고 싶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미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뭐라고? 이혼 하고 싶어. 미경이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더 단단했습니다. 철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병원에 오래 있어서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봐. 아니야. 나 정신 멀쩡해.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해?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이면 충분해.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미경아, 철민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부드럽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진짜 이럴 거야? 나는 너밖에 없어.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미경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40년간 한 번도 내가 어떤지 물어보지 않았어. 내가 행복한지, 아픈지, 힘든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항상 너를 생각했어. 아니야. 당신은 당신만 생각했어. 철민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연기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야, 이미경, 너 지금 제정신이야? 철민이 미경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이 의사가 시키든 철민이 화살을 서영에게 돌렸습니다. 당신이 내 마누라한테 바람 넣었지?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어서 이혼시키려고 작정했어? 보호자분, 말씀 조심하세요. 환자분은 스스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서영이 차갑게 응수하자 철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닥쳐. 이건 엄연한 우리 부부 문제야. 어디서 감히 의사 나부랭이가 끼어들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진정.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빼앗아 가려는데 진정하게 생겼어? 철민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미경이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죠. 바로 그때 닫혀있던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건장한 보안 요원 2명과 은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분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의료진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서영이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철민의 양팔을 잡으려 했어요.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철민이 소리쳤어요. 나 30년 경찰했어. 전국에 깔린 게 내 후배들이야. 철민이 미경을 봤어요. 미경아, 너 어디 가겠다는 거야? 쥐도 새도 모르게 찾아낼 수 있어. 은지가 앞으로 나섰어요.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했고요. 뭐,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전직 경찰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은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접근 금지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인 거. 게다가 불법으로 개인정보 조회하도록 후배들 사주하시면 그 후배들까지 옷 벗게 되실 텐데. 연금 박탈당하고 감방 가시겠어요? 철민은 입을 뻐끔거렸어요.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철민의 양팔을 잡았어요. 놔. 이거 놔. 철민이 발버둥쳤어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의 힘이 셌습니다. 미경아, 너 정말 후회할 거야. 철민이 질질 끌려나가며 소리쳤어요.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벽이 흔들렸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해냈어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울면서 빌었을 텐데. 정말 해냈어요. 서영과 은지는 옆에 앉아 미경을 안아주었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미경은 두 사람의 품에서 울었어요. 40년간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미경은 진정했어요. 서영이 물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물을 마시고 있는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은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새 유심칩이었어요. 이제 번호 바꿔야 해요. 남편분이 계속 연락할 테니까요.
네. 은지가 미경의 휴대폰을 열어 유심칩을 꺼냈어요. 작고 네모난 칩, 40년의 번호가 담긴 칩. 이제 이걸 끊어야 해요.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은지가 유심칩을 미경에게 건넸어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유심칩을 받았어요.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부러뜨리세요. 힘 주세요. 미경은 유심칩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힘을 주었습니다. 딱! 작은 소리와 함께 유심칩이 부러졌어요. 두 조각이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은지가 새 유심칩을 끼웠어요. 이제 새 번호예요. 남편분은 이제 연락할 수 없을 거예요. 안전해요. 미경은 부러진 유심칩을 바라봤어요. 끝났어. 정말로 끝났어. 미경이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일단 병원 측에서 남편분 출입을 제한할 거예요. 다시는 못 들어와요. 정말요? 네. 그리고 혹시 병원 밖에서 마주치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 번호로. 은지가 명함을 건넸어요. 여성긴급전화 1366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4시간 상담 가능해요.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어요. 미경은 명함을 꼭 쥐었어요.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퇴원하시면 제가 은지 선생님이랑 같이 쉼터로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영과 은지가 나갔어요. 미경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숙이 옆에 앉았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용기 내셔서.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미경 씨 스스로 해내신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미경은 침대 옆 테이블을 봤어요. 빨간 장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철민이 가져온 마지막 장미. 미경은 그 꽃을 집어들었어요. 미경 씨, 뭐 하시려고요? 버릴 거예요. 미경은 휴지통에 장미를 던졌어요. 꽃이 휴지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40년이. 정숙이 미경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미경 씨 인생이. 저녁이 됐어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먹을 수 있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달았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고 병실이 어두워졌습니다. 미경 씨, 어둠 속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무섭죠? 네. 많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지금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첫 발을 떼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한 번 떼고 나면 그 다음부턴 조금씩 쉬워져요. 미경은 눈을 감았어요. 언니, 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하고 계세요. 40년을 버텨낸 사람이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미경은 미소 지었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미소였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천만에요. 우리 자매 아니에요. 미경은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넓은 들판을 걷는 꿈. 혼자 걷고 있었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발걸음은 가벼웠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아침이 퇴원날 아침이었어요. 미경은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준비됐어요? 정숙이 물었어요. 네. 다 챙겼어요. 쉼터 주소는 받으셨고요? 네. 서영 선생님이 주셨어요. 같이 데려다 주신대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마지막 병원 식사였습니다. 미경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어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미경 씨, 네. 나중에 만나요. 제가 전화할게요. 번호 드렸죠? 네. 꼭 연락해 주세요.
힘들 때 언제든 전화하시고요.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만나서. 저도요. 미경 씨 만나서 힘이 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오래, 꽉. 오전 10시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서영과 은지가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가 쉼터 주소예요.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은지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외래 예약표예요. 다음 주 수요일 2시에 오세요. 상담도 계속 받으실 거죠? 서영이 말했어요. 네. 꼭 갈게요. 힘들면 언제든 병원으로 전화하세요. 제가 있을게요. 선생님.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용기를 낸 거예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서영이 미경을 안아줬습니다. 행복하세요.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노력할게요. 세 사람은 병원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은지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 실으셨죠? 타세요. 은지가 차 문을 열어주려는데 기둥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미경아, 미경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 철민이었습니다. 어제 쫓겨난 후 밤새 주차장에 숨어 있었는지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환자분, 타세요. 얼른요. 서영이 미경을 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이 차 문을 쾅 잡고 버텼습니다. 야, 내 마누라야, 비켜. 철민이 서영을 밀치고 미경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미경아, 제발 5분만, 아니 1분만 이야기해. 이거나 싫어. 미경이 비명을 지르며 뿌리쳤습니다. 너 진짜 이럴 거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40년 동안 지옥이었어. 이제 그만해. 미경이 떨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민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애원이 통하지 않자 다시 협박이 나왔습니다. 야, 이미경, 너 내가 누군지 잊었어? 철민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나 전직 형사야. 너 어디 숨든 내가 못 찾을 것 같아. 전국에 깔린 게 내 후배들이야. 전화 한 통이면 너 어디 있는지 조회하는 거 일도 아니라고.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올 수 있어. 은지가 나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손을 들어 은지를 막았습니다. 비키세요. 제가 말할게요. 미경이 철민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철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찾아봐. 어디 한번 찾아봐. 뭐. 철민이 당황했습니다.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나 찾으라고 해. 대신 그 순간 각오해야 할 거야. 각오? 당신이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그 강력계 형사 이철민의 명예 내가 다 박살내줄 테니까 미경의 목소리에 서슬이 퍼졌습니다. 당신 후배들한테 다 말할 거야. 존경하는 선배님이 사실은 40년 동안 마누라 때리고 욕하고 돈 뺏어간 가정폭력범이라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낼 거야. 너. 당신 체면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늙어서 후배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고 싶으면 어디 한번 찾아봐. 철민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휘두르던 권력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경은 철민이 잡고 있던 차 문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 미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야. 당신을 버리는 거야. 쓰레기처럼. 미경이 차에 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그 단호한 소리가 철민과 미경의 40년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철민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영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미경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40년의 삶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나 차가 멈췄어요. 작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여성 쉼터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미경은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낯설지만 완벽한 고요함이었죠. 해냈어. 정말로. 그날 밤 미경은 기절하듯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도 꾸지 않는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미경은 쉼터 근처 제과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반, 밀가루 포대를 나르고 반죽을 치댔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63세의 몸으로는 버거운 노동이었지만 미경은 웃었습니다. 이 아픔은 남편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정직한 땀방울이었으니까요. 한 달 뒤 첫 월급 봉투를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제 손으로 번 돈을 쥐고 미경은 제과점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뜨거운 밥 한 끼를 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벅찬 일인 줄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미경의 품에는 노란 프리지아 한 다발이 안겨 있었습니다. 예쁘다. 맞고 나서 봤던 붉은 장미 대신 자신이 번 돈으로 나에게 선물한 꽃. 이게 진짜 사랑이겠지. 미경은 창가에 꽃을 꽂으며 프리지아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된장찌개를 끓여 밥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져 국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미경은 반사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40년의 습관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혼나게. 하지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도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깨진 그릇 조각만 덩그러니 있을 뿐. 미경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안 다쳤으면 됐지, 뭐. 또 사면 되니까. 미경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빗자루를 가져왔습니다. 그릇을 깨도 괜찮은 삶. 실수가 용서되는 삶. 그 사소한 순간이 미경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경은 66살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쉼터에 나가 막 탈출한 여성들의 손을 잡아주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무섭죠? 저도 그랬어요. 63살에 빈털터리로 나왔거든요. 미경은 불안해하는 여성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행복하게요. 늦지 않았어요.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피처럼 무서웠던 붉은색이 이제는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미경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수고했어. 40년은 힘들었지만 남은 인생은 웃으면서 살자. 진짜 사랑은 나를 지키는 것, 나를 존중하는 것. 미경은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경 씨의 홀로서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착각하곤 합니다. 상대가 화를 내지 않게 눈치를 살피고 내 마음을 죽여가며 참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사랑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미경 씨가 40년 만에 깨달았듯 당신을 긴장하게 만들고 숨죽이게 만드는 관계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에게 꽃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꽃이 시들지 않게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발소리에 가슴 졸이고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사다 주는 장미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당신을 위한 프리지아를 사러 가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꽃처럼 환하게 피어날 자격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전이었습니다.